미스터 마켓. 고ld만삭스가 뭐 우와 뭐야? 우와. 땡큐. 고생한다. 고생. 고ld만삭스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인베스트먼트 뱅크죠. 그러니까 사실 뭐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이비 그래서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증권 회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신한금융투자 이렇게 돼 있다가 금융투자 업법에 의한 뭐 그걸로 아마 바꾼 것 같은데 네. 이름을 바꿨잖아요. 신한투자증권. 예. 하나금융투자는 하나증권. 그러니까 뭘 하냐? 사실 골드만삭스나 모간 스탠리나 뭐 이런 거 다 그냥 골드만삭스 증권 이렇게 해도 관계 없는 데인데 그래도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대우가 좋고 뭐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넘버 원 골드만삭스, 넘버 투 뭐 모간 스탠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 쪽에는 뭐 모간 스탠리를 더 쳐주긴 하는데 골드만삭스가 여기도 보시면 미 개인 투자자들이 내년에 주식 144조 팔아치울 수도 있다. 이 헤드라인을 보면 내년에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변수가 작용할 것 같은 막 붕괴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헤드라인이죠. 예. 그죠? 근데 이게 뭐 이제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골만삭스의 이제 애널리스트 중에 예를 들면 데이빗 코스틴 미국 주식 전략 부문 대표가 CNBC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내년 중에 미국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 최대입니다. 최대 1,000억 달러 한화로 이게 달러가 뭐 워낙 비싸져가지고 144조 이게 뭐 엄청난 물량인 것처럼 보이죠. 예. 1,000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한 2, 3천억 달러 정도 되죠. 그죠? 그리고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 지금 S&P 500의 마켓캡이 한 3조 뭐 어느 정도 32조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30조 정도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144조는 거의 큰 의미가 없는 볼륨이거든요. 미국 시장의 마켓캡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이제 개인 투자자들 워낙 미국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뮤추얼 펀드라든지 401k 같은 간접 투자를 많이 하죠. 그리고 직접 투자들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지적하는 거는 2020년 우리로 치면 동학개미 운동 같은 그쪽에 뭐 로빈훗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실망 매물 그러니까 이제 지금 벌써 보면 올해 2분기에 개인 투자자의 주식 투자자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매도가 더 많아졌다라는 그런 뜻인데 왜냐하면 이제 계속 수익이 나다가 이제 마이너스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도 이제 주식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거 그리고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고 막 이러니까 이제 투자의 환경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게 뭐냐면 우리 아까 그 미국 영국 얘기할 때 그 마가릿 대처 얘기했습니다만 마가릿 대처가 굉장히 잘 쓴 그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TINA라는 게 있어요. TINA. There is no alternative. 그러니까 이거 외에 대안 없다.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 사람이 재밌게 얘기한 게 그동안은 주식 시장 외에 대안이 없다라는 정서가 미국 투자자들 사이에 많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너무 저금리고 맞아요.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가계가 투자의 관점에서 티나 그러니까 대안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타라 합리적 대안이 있다. 예를 들면 대어라 reasonable alternatives. 그러니까 이건 말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만 관용적으로 많이 쓰니까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타라 쪽으로 서서히 인식을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 근본적인 게 채권 금리인데. 근데 이 4%. 부분은 네. 이렇게 이분이 김프로님의 얘기를 듣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프로님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제 4%면 괜찮지 않냐. 그렇죠. 예. 그 얘기인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건데 미 국채 금리가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그리고 올라가면 고원처럼 예를 들면 4%, 5%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3년도에 그 5%에 쭉 이렇게 머물 거냐. 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선가 피크아웃 할 거다. 왜냐하면 뭐 연준도 이제 금리 정책을 피크아웃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게 리세션인데 어떻게 미 국채 금리만 저렇게 계속 뜰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리저너블한 대안은 지금은 있는데 그죠?
2024년 내내 안전자산이 그런 대안으로 작용할는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죠. 왜냐? 보시면 4.1% 어간까지 갔던 미 국채 10년짜리가 어제 종가가 3.65입니다. 네. 보시면 50bp가 빠진 거잖아요, 이게.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말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4% 5% 내는 그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퀘션 마크고, 그리고 공포감을 줄 만한 그런 헤드라인이죠. 미 개인 투자들 내년 주식 144조 팔아치울 수도. 그러나 이 144조라는 돈은 미국 시장, 미국 전체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지수의 거래 볼륨이라든지 시가총액에 비하면 사실 극히 미미한. 그 얘기는 또 반면교사는 무슨 얘기냐? 미국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는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애플의 시가총액이 2조 3천억 달러거든요. 예. 근데 지금 1,000억 달러 매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년 1년 내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전제는 최대 1,000억 달러. 애플은 그러니까 이거 사실 2조 달러. 큰 의미 없는 건데 이제 이 골만삭스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의 투심은 미국 개인들도 다 팔아치운다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뭐 그게 전혀 없는 매물이 나오면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과연 안전한 자산 운용 쪽으로 과도하게, 그러니까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쏠릴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퀘션 마크고요. 오늘 사실 이 뉴스를 할까 다른 뉴스를 할까 고민했던 중에 뉴스가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 증권회사에 팔았던 ELS 다 터지고 있거든요. 아, 예,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로 지금 종결이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20%. 그런데 그 ELS, 그러니까 개별 주식이든 인덱스든 그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그 ELS 주식 연계 증권을 팔면서 우리 언론도 그렇고 증권회사도 그렇고 거기다가 뭘 갖다 붙이냐면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갖다 붙여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중위험 중수익은 뭐 마이너스 5% 이런 정도 막아줘야죠. 그렇죠. 예, 그 먹으면은 5% 6% 먹고 마이너스 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는 걸 중위험 중수익이라고 해서 개인 일반 투자자들이 아 이거는 대충 그냥 원금은 보존되면서 혹은 떨어지더라도 주가 지수가 한 20% 떨어지면 나는 한 5% 마이너스 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안전 자산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같은 그 앞에 투자 자산에 들은 미사 요구에 대해서 금융회사라든지 언론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줘야 된다.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헤드라인을 보면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내년에 티나가 될는지 타라가 될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또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감추해볼 만한 기사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프로님의 미스터 마켓까지 오늘 정리해봤고요. 우리 권순우 팀장님은 내일 아침에 또 뵈야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가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